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중학생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반 친구에게서 감염된 교내 전파도 광주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서석중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 한 명이 광주 642번째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60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서석중 학생의 여동생인 광주 635번째 확진자가 다니는 광주 상일중학교에서는 교내 전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반에서 생활하는 남학생이 확진돼 646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는데 이 같은 교내 전파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일중과 서석중에 다니는 남매와 부모 등 일가족 4명이 확진된 가운데 광주시는 어른들과 아이들 중 누가 먼저 감염됐고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는 확진자가 이틀 연속 14명씩 발생했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발생한 4차 유행에 있어서는 젊은 층의 확산이 좀 늘고 있습니다.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40대 같은 경우 젊은 층은 좀 활동량도 많고 또 그 연배의 자녀들이 좀 학생들이 많습니다. 나주에서는 혁신도시 빛가람동을 중심으로 한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전남 367번째 확진자에서 시작한 연쇄 감염 숫자가 1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감염 사례는 최근 발생한 전남 367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전남 367번의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 전체 학생과 교직원 등 8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한편 2천여 명에 이르는 광주교도소 재소자 전수검사에서는 8명 이외에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흘마다 재검사를 통해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지 여부를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수능이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건강관리와 시험장 방역을 위해 고등학교 전체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 집안에서도 거리 두기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학년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 24명이 시험 볼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마친 교실마다 반투명 가림판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가림판이 설치되는 수능 시험실은 이 학교에만 모두 21개. 수능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도 5곳이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가림판 설치를 마친 모든 시험장에서는 다음 달 1일 수능 시험에 대비해 일제 방역이 실시됩니다. 방역이 끝난 뒤에는 광주 지역 40곳의 시험장과 898개 시험실은 수능 당일까지 출입이 통제됩니다. 방역은 12월 1일 날부터 이렇게 특별 방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월 1일 이후부터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고사장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시험장 관리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는 남은 일주일을 가슴 저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아직까지 수험생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없지만 각급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수험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은 가정 내에서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간곡히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잠시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수능 시험을 감독해야 할 선생님들 가운데 자가격리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보다 시험실이 220개가 늘면서 감독 인원도 280명이 증가했지만 지금까지 9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다른 감독으로 대체됐습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선생님이나 수험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 시험 감독관 선생님들께서는 물론 개인적 무척 지금 조심하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수능. 수능을 위해 12년을 달려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하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소형 아파트가 떠오르죠. 이런 통념을 깨는 신개념 광주형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면적이 넓어지고 공급 대상도 중산층까지 확대됩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혁신 모델인 광주형 평생주택이 오는 2030년까지 18,000가구 규모로 새롭게 공급됩니다. 광주에서도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내 집 장만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전격 발표됐습니다. 광주형 평생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우선 공급 대상이 저소득층 위주에서 벗어나 중위소득 150% 이하인 중산층 무주택자까지로 자격 기준을 완화했고 전용 면적 역시 기존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형을 85제곱미터 이하 중형 평형으로 확대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에서 80%였던 것을 6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지만 임대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늘려서 사실상 평생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생활 SOC를 갖춘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 될 것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자치회를 결성해 설계부터 주택 관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우수한 디자인으로 품격을 높이고 인공지능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광주시는 1단계 시범사업으로 500가구를 건립해서 2024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표류했던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 및 소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에 따르면 문화도시 특별법 5년 연장과 문화전당 국가기관화 등의 내용을 담은 2개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문체위 소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논의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문화전당의 국가기관화와 막대한 예산 투입이 적절한지 등을 놓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위원회는 다음 주에 한 차례 더 논의를 한 뒤 전체 회의와 법사위로 법안을 넘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배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우현 급선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때문에 배의 방향타와 관련된 장비가 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는데요. 실험 결과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급하게 회전하다 쓰러져 침몰한 세월호. 하지만 대체 왜 이렇게 급변침했는지는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이게 선체 내부의 문제라는 이른바 내인설과 외부의 힘, 즉 외력에 의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2년 전 선체조사위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양쪽의 의견을 따로따로 이렇게 작성하기로 했고, 사회적 참사조사위원회는 내인설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장이 세월호의 급선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모형을 제작해 실험을 한 위원회는 내인설, 그러니까 선체 내부 원인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은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8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16종류의 실증 실험을 했지만 대부분의 실험에서 세월호 침몰 과정이 재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사 당시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경우도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과 직접 관련됐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기초로 판단을 할 때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에 의한 세월호의 우연 급선의 현상과 러더의 자연 팔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라는 조사 결과를. 사회적 참사조사위원회는 고박 불량과 과적 등과 연관된 보건성을 비롯해 안정적 항해를 위한 장비인 세월호의 스테빌라이저 등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둔 전두환 재판과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 시장은 이번이야말로 역사를 바로 세울 때라며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이 2번 다시 준동하지 못하도록 전두환 심판이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의회도 성명을 통해 전두환 단죄를 재판부에 촉구하는 한편 전 씨도 광주 시민과 국민께 사죄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전두환 재판 중계방송과 법정 내부 촬영을 모두 불허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 전남 기자협회 등이 요청한 중계방송과 법정 촬영에 대해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을 놓고 광주지검 평검사들도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광주지검 평검사 38명 전원은 오늘 회의를 열고 추미애 장관의 조치는 그 절차와 방식, 내용이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는 검찰을 정치 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검찰 업무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추미애 장관에게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년 이맘때면 첫눈이 내렸는데 올해 첫눈은 더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올겨울은 포근했던 지난해보다 더 추울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속에 오늘 오전 광주 전남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도 지났지만 아직 눈이 오기에는 날이 포근하게만 느껴집니다. 낮에는 봄 같아요. 봄. 진짜 따뜻하고. 너무 따뜻해서 이게 가을인지 아닌지 실감이 안 나. 너무 따뜻한 봄 날씨. 네, 그리고 눈은 한 1, 2월 정도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요. 30년 평균값인 평년 기준으로 광주는 11월 25일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첫눈이 내리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광주는 12월 3일, 목포는 12월 5일에 첫눈이 내려 모두 12월이 넘어서야 첫눈이 관측됐고 여수에서는 눈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12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중기예보상으로는 12월 초까지도 눈 소식은 없습니다. 기상청의 겨울철 장기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은 지난해 겨울보다 더 춥겠고 기온 변동성이 커서 기온이 크게 낮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부터는 북쪽 한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겠습니다.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는 특보 수준의 찬바람이 불겠고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며 주말이면 광주의 아침 기온이 1, 2도 선까지 낮아지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북구 종합재가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종합재가센터는 방문 요양과 노인 돌봄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달 서구에 종합재가센터를 개소하고 2022년까지는 5개 자치구에 각각 한 곳씩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지난 24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산업안전기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광양경찰서 역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감식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추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또 포스코가 사고 발생 40분이 지난 뒤에서야 119에 신고해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CCTV를 확보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입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나주시 노안면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식당 내부와 장어 800kg이 타는 등 소방서 추산 8,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